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준비된 주식 투자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약간 추상적이고 되게 정석적인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려울걸요? 준비된 주식 투자자라는 게 뭘까? 뭘 어떻게 해야 준비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금 시간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준비 안 된 사람보다는 준비된 사람이 뭘 해도 잘할 테니까 주식도 잘하겠죠? 그런데 준비된 게 뭐야? 주식 한 10년 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야? 돈이 많은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야? 뭔가 좀 없잖아요. 오늘은 이 부분을 저희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준비된 사람이란 게 어떤 건지 주식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말 그대로 준비된 사람이 돼서 주식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건지 실전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점은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매매하는 시합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인 것 같아요. 지금 한신기계가 띄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의 매매, 이것도 하나의 시합장이죠. 아니면은 이런 상황의 매매, 이런 것도 하나의 시합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상황의 매매, 아니면은 삼성전자, 이런 상황에서의 매매. 자, 어떤 상황에서의 매매, 요 정도는 근데 생각하는 관점만 살짝 다를 뿐 다들 생각은 하실 거예요. 결국엔 이 종목 좋아? 나빠? 할만해? 안 할만해? 이거의 연장선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거를 구분할 때 파동으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변동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은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아니면 소형주냐, 잡주냐, 또는 수급주냐, 아니면 테마주냐, 아니면은 가치주냐, 실적주냐, 기술주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잣대로 구분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게 준비의 제1요소다. 대표적으로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또는 지금의 대형주들, 연말이니까 배당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냥 덜썩 삽니다. 배당을 목표로. 근데 이게 만약에 시합장이 안 맞다면은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 이렇게 길게 오래 투자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데, 배당은 받았는데 이거 매매는 하지도 못하네? 막 이런 거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합장에 들어가는지를 모르니까 들어가고 나서 뒤늦게 이제 단점들이 보이고, 이거 아니었네,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니었는데, 막 늦게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려면은 단순하죠. 하나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을 불러오는지 알고 선택하면 됩니다. 현상을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현상을 좀 알고 시합장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내가 그래 나 이런 거 매매하기로 했어 라고 하게 되면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시합장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어떤 시합을 할 것인가가 전략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원한대로 무조건 흘러간다 이건 아니지만, 내가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잘하는 무기는 있어야 됩니다. 속도를 높여서 스피드를 살려서 매매를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대응할 때 속도를 높여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시장에서는, 아니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단타다, 스캘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파워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가 있어요. 좀 묵직하게 비중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빌드업 스타일로 해요. 꾸준하게 오래 모아가면서 확실하게 유리한 물량을 앞에서 잘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잘 채워놓은 비중을 가지고 이 뒤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힘이냐, 아니면은 속도냐, 또는 적당한 대응으로 힘과 속도의 적당한 균형을 가지고, 밸런스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 즉 내가 들어간 시합장 안에서 나는 어떤 스타일로 매매를 풀어가서 수익을 만들 것이냐, 이거를 좀 구체화해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저는 두 번째 매매 전략 파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합장 구분하고 매매 전략까지 갖추고 있는 거,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매매 준비가 된 것이다, 아니면은 내가 투자자로서 준비가 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되게 어설프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도 꽤 많죠. 단타는 조금 칠 줄 알아. 경험을 몇 년 동안 해서 아침에 그냥 단타 살짝 쳐가지고 할 줄 알아. 근데 그 정도인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해가지고 시합장 구분 못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단타 치면서 계좌 녹이는 분들도 많거든요.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1번과 2번의 부조화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일 건데, 만약에 정확하게 시합장을 구분할 줄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줄 알면은 그런 일은 없겠죠. 사실 있어도 되게 빈도가 되게 적겠죠.
네. 근데 이 사실 현실에서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안 갖고 있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일부만 갖고 있으면서 그냥 막 다 여기저기 좀 부조화스럽게 사용을 하거나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두 개는 어찌 보면 필수, 기본,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는 부족하다.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요. 두 개가 세트죠. 따지고 보면. 사실 세트가 맞죠. 하나일 수가 없죠. 저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야 진짜 제대로 준비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정말 꾸준히 수익을 내고 이 안에서 살아남고 계속해서 이제 주식 투자로 성장을 해오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3번 때문인데, 시장이 항상 바뀌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시합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두 개가 준비된 사람들은. 근데 이 시합장이 안 열리는 시장이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내가 원하는 시합장을 열어주지 않는 시장이니까 나는 기다린다, 참는다, 절제한다, 이걸 선택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시합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다른 시합장으로 들어갈 거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약해서 나는 라이트급인데 헤비급 시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때 선택은 한다 안 한다 밖에 없잖아요. 안 할 거면 확실하게 참아야 되고, 상대적 박탈감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참아야 돼요. 이걸 선택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그 헤비급 시합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겨야겠죠. 근데 거기서 이기려면 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보완을 할 것이냐 참을 것이냐, 이거는 계속해서 나한테 선택을 강요하거든요. 시장은 나한테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시킨다. 이거를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3번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지금이 실적 장세냐, 변동성 장세냐, 대형주 위주의 대세 상승장이냐, 중소형주가 좀 힘을 받는 시장이냐, 뭐 이런 걸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런 것도 대표적인 예고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그동안에는 기술 테마들이 어느 정도 주도를 했어요. 2차 전지, 반도체, 초전도체. 사실 이것도 실루엣인데 실체가 있는 것 같은 현상이 있었고요. 이렇게 끌고 갔죠. 그러면은 이 기술 테마의 대장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주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재무도 탄탄해요. 그리고 이럴 때는 또 혼란도 와요.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그래, 그러니까 대형주에다가 장기 투자지, 이게 맞는 전략이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고정관념을 딱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거 시장의 유행이 항상 변하거든요. 머지않아서 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게,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정치 영향을 받아요. 정치 테마 다들 들어보셨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정치 테마 영향을 받게 될 거다. 이제 곧 총선이거든요. 그럼 정치 테마가 시장에 쭉 펼쳐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다소 사람들 구분해선 잡주라고 말하는 거, 또는 개잡주라고 말하는 거, 중소형주, 좋게 말하면 스몰캡, 이런 것들이 막 머리를 드러냅니다. 너도 나도. 다시 돌아가면 이런 종목들이 누군가는 이 종목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신기계 도대체 뭔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고개를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다들 어느 정도는 겪어보지 않았나요? 막 2차전지 엄청 잘 갈 때 나 그 주식 안 갖고 있으면은, 나는 옆에서 이러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은 그때 기분 어땠나요? 되게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뭐하고 이때는 근데 그래도 참아지긴 해요. 못 참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참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이미 늦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이성으로 제어를 그래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 테마 이제 전성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때 저는 사람들 망가지는 거 너무 많이 봤는데, 왜 망가지냐?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올랐다가 내일은 다른 테마가 올랐다가 또 다른 날은 어떤 테마가 올랐다가, 이게 계속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 투자했었던 것들은 자꾸 KO 당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체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은 상상해보세요. 그냥 이 자체 좋은 거 아니야? 뭐 먹을 거 많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전에 들어가서 이걸 해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 정말 망가지기 쉽다라는 거, 그 얘기도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냥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 사실 여기서 사놓고서 기다리면은 누구라도 돈 버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다가 손해를 보고, 여기서 돈 좀 번 다음에 다른 데서 훨씬 크게 까먹고 막 그런 식으로 계좌가 망가지게 되고, 그 계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식 마인드가 깨지면서 완전 주식 자체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가 주도하는 변동성 장세에서 그렇게 망가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오랫동안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봐왔잖아요. 그쵸. 그걸 주의시켜드리는 차원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또 거꾸로 말하면은 그런 시장이 펼쳐지는 거를 알고 있고 내가 그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고 그 시합장 자체를 잘 구분할 수 있고 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수익의 기본이라고도 말하지만 수익의 필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테마주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에서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뭐 이 주식은 어떤 정치가와 엮여 있으므로 이 주식은 앞으로 뭐 3배 갑니다, 4배 갑니다 이러면서 종목 추천의 차원에서 막 예언하듯이 얘기해가지고 그게 딱 맞으면은 뭐 맞죠? 제가 잘했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런 시장은 올 거고 그런 스타 종목들은 뭐 정치주가 아니더라도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내 계좌가 컨턴 점프를 하면서 자산이 성장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그거는 앞으로 어떤 주식이 오를 거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내 준비된 그 여건으로 앞으로 펼쳐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냐 이거에 의해서 되게 달라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중요한 시즌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주를 얘기를 했지만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시장이 이제 앞으로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내년이면 총선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니스트님, 저는 근데 실상 없는 테마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의 시합장은 테마주나 이런 싱그러성 투자를 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실적에 기반한 확실하게 좀 느리더라도 괜찮은 종목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좋은 생각이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스타일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이대로 갔었을 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 생각인데 근데 옆에서 종목들이 막 미친 듯이 날아다녀요. 근데 얘는 잠잠합니다. 할 거 하면 되는데 이 할 거 할 때 이 옆에 종목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한테 질문한 사람은 이 종목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지금 뭐 문제되지도 않고 뭐 또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조금 여윳돈을 가지고 이것도 잠깐 다뤄볼까? 잠깐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그제서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이제 전형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이 시합장으로 뛰어들어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게 되게 큰 나비 효과가 있어요. 뭐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좀 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준비 안 된 채로 여기 뛰어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풍파를 맞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네. 저는 이거의 예를 들어준 이유가 이거 실상에서 정말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니면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를 인지만 하면요. 이 사람은 그 전에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확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가? 이거 선택할 수 없으면은 나는 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준비하기 위해선 나 어차피 확실하게 기다린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기다리는 거 그까이 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본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심지어 클럽 안에선 최고의 기술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쉽게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여러 매매를 내가 소화할 수 있게 나의 능력치를 확장하는 게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먼저 준비해 놓는 게 맞는 거죠. 이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왜냐? 시장은 바뀌니까. 이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주식 투자를 할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뭐냐면 그냥 좋은 주식 사가지고 존버하고 있으면은 돈 버는 그런 시장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이 뭐 10년에 한 번은 와요. 그럴 때 주식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고 그 말인즉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돈 벌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많은 분들이 존버는 하니까. 근데 나머지 모두가 문제예요. 나머지 다른 상황 전부 99%의 상황. 그 상황에서 망가지기 때문에 주식으로 실패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결국은 주식으로 성공하려면은 여러 상황에서 내가 대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능력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침득하니 기다리면서 그 다른 거에 눈 안 돌리고 그거 하나만 주구장창 파면서 그 시장만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거로 돈을 번다고 한들 시간적 손해가 굉장히 클 것이고, 그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못 잡으면은 성공이 안 따라오는 거니까 그건 너무 도박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여력을 계속 넓힌다. 준비의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간다. 이게 정말 결국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같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경험해 봤었을 때 솔직히 이 두 가지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제 느낌도 무조건 이거 먼저 가고 이거 다 해낸 사람이 나중에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앞으로 뭐 이제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니까 난 거기 뛰어들어야지 라고 해서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주식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 상황이라는 게. 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종목이 정치 테마주에 강하게 편승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기회를 그냥 쭉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라서 그 이후에 다른 상황을 내가 맞게 돼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여기 뛰어들어야지, A라는 시합장에 뛰어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재미를 못 봤을 때, 은근슬쩍 이게 B가 됐을 때 여기서 살아남는 대응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두 가지 그런 대응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할 줄 알아야 그 다음 차선으로 살아남는 선택도 할 수 있는 거라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음에 들면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크게 베팅을 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나는 하나만 할 줄 아니까 이 하나에다가 몰빵해야지,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이거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나타날 거예요. 주식 투자하려면은 결국에는 단타 쳐야 된다. 아니면은 뭔 소리냐, 뭔 개소리냐, 단타로 어떻게 돈 버냐.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장기 투자해야 된다 하면서 단타 아니면 장기 투자? 대립 구도가 엄청나게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진짜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대립 구도가 무의미하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됐다는 거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지 그거를 굳이 왜 구분을 할까, 이런 생각이 더 자연스럽게 든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쪽에 좀 집중하겠어, 그 느낌이겠죠, 그거는. 그쵸.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이 무엇인지 오늘 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이거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은 그냥 열이면 열, 준비 안 된 거라는 거 먼저 인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 얘기가 그런 측면에서 좀 자기 객관화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준비 잘 하세요 라는 뜻으로 저희가 유튜브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수백 편의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솔직히 저희 유튜브 3년 전 그때 올렸던 1회 영상부터 보셔도 지금 봐도 도움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시황 설명하고 그런 영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해서 별로인 영상이 아닙니다. 저희 영상들은. 그러니까 과거 영상들 포함해서 계속 공부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리고 또 이 유튜브 말고 투자 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투자 클럽이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실전 매매하면서 이런 대응력을 길러 나가고, 그러니까 점차 점진적으로 준비의 그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 오시면 많은 선배분들의 도움, 그리고 지금 설명해주고 계신 어니스트님 도움 받아서 주식 잘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또 설명한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수익도 규모가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기회를 나눠드리고자 그 클럽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영상 하단 부분에 있는 영상 설명란 그리고 댓글란에서 공지사항 링크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 알람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